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PPI 충격이 그대로 닿은 국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오늘장 보면서 좀 실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하루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특히 금요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의 또 파란불을 켜내는 장세였는데 지금 이제 CPI만큼 중요했던 이제 PPI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또 그에 따른 환율에 대한 상승,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증폭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중론에 대한 무게가 실리면서 그에 따른 또 우리의 시장의 경계감도 좀 짙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바이오 종목들 좀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흐름을 잘 지켜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번 주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죠.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커진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흐름은 일단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의 경계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의 그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던가 경제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훼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가면은 조금은 안정화되는 시장의 모습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수급이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무엇일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SG의 우크라 재건 참여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삼부토건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창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재련소에서 또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JP모건은 2025년에는 구리 가격이 $10,00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고요. 이 관련주로 대창을 선택해줬습니다. 삼성전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요. S-오일 역시나 국제 유가가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두산은 또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또 C랩과 솔트룩스의 훈풍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폴라리스 AI 외국인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한 에스코넥은 4거래일 연속 시선을 받았고요. 또한 에이펙트가 세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삼성전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한 인도의 반도체 지원 소식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주 에이펙트와 YIK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또 장중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대표님? 일단은 저는 저 PBR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눈에 띄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이탈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삼성물산의 이제 주총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삼성물산이 9% 가까운 하락세를 이제 보이면서 좀 시장에서는 저 PBR 관련주들이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주총에 대한 슈퍼위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우리가 이제 지수 밸류업 관련된 지수도 나오고 또 관련된 ETF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들은 저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한동안 AI 반도체, 저 PBR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물줄기를 가지고 끌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끝난 게 아니야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지속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나올 예정이고 또 6월에 예정이 되었던 상반기 가이드라인도 5월로 앞당겨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일단 YIK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국내
웨이퍼 테스트 장비 점유율 1위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과 일본 기업을 이어서 이제 3위의 기업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양 매출이 무려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양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우려심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이제 장비에 대한 다변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와 관련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8일부터 또 일정이 있죠. 굉장히 대면 행사가 지금 5년 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칩을 또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아마 다음 주에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 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IK라는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장비의 성능을 좀 더 레벨업한 그런 신규 장비를 또 본격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는 수익성과 실적의 레벨업 기대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YIK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게요. 코스피에서는 또 건설기계 관련주 HD 현대인프라코어 4거래일 연속 기관의 시선을 받아줬고요. 저 PBR에 또 수급이 약해진 가운데 그 속에서 또 기관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생명의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로 하나오션을 선택해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 6거래일 연속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닥 열어보면 오늘 첫 번째로는 또 휴마시스와 랩지노믹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나란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는 테크윙을 선택해줬고요. 시그네틱스는 또 반도체 후공정이 더욱더 중요해지면서 MUF 기술을 보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진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JLK,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그 기간에 우리가 특징을 좀 보다 보면은 제가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기관의 코스닥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큰 물줄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좀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을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 이쪽을 좀 주목하는 모습들 계속 보이는데 물론 낙폭이 오늘 좀 바이오 쪽은 커지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일정 지금 FDA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AACR, 아스코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흐름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쪽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들 지금 당장 매수하시고 다음 주 되자마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큰 이벤트와 일정이 있는 섹터는 이렇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워낙 낙폭이 커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크게 반등이 나오는 좀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기관이 계속 좀 눈여겨보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AI 반도체와 바이오 쪽 이쪽은 계속 좀 우리도 함께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오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푸틴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제 협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러시아가 대선에 대한 투표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떠한 발언에 대한 기대감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재료로 인식을 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지금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건설 기계 쪽이 이제 재건이 시작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실리면서 바닥에서 좀 강한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HD현대 인프라코어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건설 기계 쪽에서 지금 굴착기부터 덤프트럭까지 많은 사업을 이제 아우르고 있고 지금 같은 계열사 관련된 사업들을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쪽
이제 올해도 호조 이어갈 거고요. 중국 쪽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에 대한 라인업도 지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에 대한 경로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지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큰 부각을 받고 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일단은 중기적으로 좀 나는 중기적인 보유 관점을 좋아하는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YIK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보내고 싶은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YIK가 또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일정도 있는 만큼 YIK는 좀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모습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매물이 출회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 종목은 차익 실현 쪽으로 수급이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제 리노공업이랑 ISC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약간 그런 종목과 같이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YIK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3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로는 YIK 선택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